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9월 2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알트코인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한 알트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알트코인의 움직임들이 이제 잘 나오다가 지금 잠깐 이제 쉬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이 과연 이제 알트코인 시즌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시장 흐름과 이제 비교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과거에 이제 알트 시즌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알트코인이 급격하게 상승세로 돌아서는 그 시점들이 몇 번이 있었는데, 지금 2015년부터는 이제 3번 정도로 지금 이제 판별이 되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2번이죠. 2016년도에 한번 알트코인 시즌이 왔었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왔느냐. 그때는 이제 베어마켓이 처음에 진행되고 있었죠. 그래서 베어마켓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반전을 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고요. 비트코인이 반전을 하면서 다시 한번 불마켓으로 진입하는 구간이 들어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하고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형태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고 그 시그널이 바뀌기 시작했을 때,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횡보를 보이고 시작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알트코인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포지션이 나오는데, 알트코인도 이제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알트코인은 급격하게 하락하는 반대의 그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과거에도 한번 출현이 했었고, 급격하게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또 상승을 하죠. 이때가 언제냐면 비트코인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이때 이제 보합 국면에서 이런 시그널이 나왔어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급격하게 그때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두 번째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가 비트코인이 이때부터 다시 업트렌드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알트코인은 다시 한번 하락세를 겪게 되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살짝 올라가기 시작할 때 알트코인은 그때 하락하기 시작하고, 다시 또 반전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하는 전환 흐름들이 나옵니다. 이게 재미나게도 알트코인은 이제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꼭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하락할 때도 많이 있었고, 비트코인이 또 상승을 하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에는 오히려 강하게 상승했던 흐름들도 나왔습니다. 근데 최초에는 이렇게 이제 베어마켓에서 불마켓으로 전환될 과거의 시그널에서 봤을 때, 그 비트코인이 불마켓으로 전환되고 일정하게 상승을 멈춰 있는 상태에서 알트코인이 강하게 상승했었다라는 거죠. 이걸로 이제 분석가들이 많이 알트 시즌을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이 보합 국면에 들어서면 그때부터 알트 시즌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이제 분석을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의 패턴을 보면 베어마켓에 돌입했을 때에는 이제 그 알트코인도 당연히 보합 국면에 있었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 불마켓으로 갑자기 전환되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알트코인은 뚝 떨어지기 시작하죠. 알트코인이 쭉 떨어지다가 지금 비트코인이 횡보세를 보이고 있을 때, 이때 오히려 알트코인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닥권에서 차츰차츰 이더리움부터 XRP 그리고 뭐 EOS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튕겨 올라오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걸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고, 실제 알트코인을 좋게 보는 추세로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알트 시즌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베어 마켓을 지나서 이제 불 마켓으로 들어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과거의 이 패턴하고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분석인 거죠. 그래서 알트 시즌이 여기서부터 제대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우선 지금 현재까지만 보면 근본적으로 지금 알트코인들이 상승 추세를 이제 트렌드를 바꿔주는 형태로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알트 시즌은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와야지만 진짜 알트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세를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알트코인의 마켓캡 주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확연하게 그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강한 양봉이 출현하면서 이 하락 트렌드를 완전히 깨는 형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트렌드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이렇게 돼서 다시 또 횡보를 하고 다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급격하게 상승세로 돌아서는 게 이제 중요한 그 포인트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환하는 시점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형태가 나와야죠.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고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형태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알트코인들 지금 현재 그 트렌드를 보면 이더리움도 강하게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급격하게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아주 추세가 좋았고요. 강세로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217달러 선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이평선 위쪽에서 놀면서 지금 21 이평선 위쪽에서 터치를 받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하다가 지금 이제 잠깐 쉬어가면서 눌리고 있는데 이 아래 지점에서 계속 매수세가 돌아오는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보이고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이더리움은 매수세가 좀 더 강해 보이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도 크게 나오지 않고 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 숨고르기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XRP도 상승세가 급격하게 있다가 지금은 잠깐의 이제 조정세를 겪고 있죠. 그래서 급격하게 상승하면 결국엔 한 번씩은 이렇게 이제 조정세가 나오는데, 그 조정을 바닥권에서 계속 밑에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좋은 시그널이긴 합니다. 밑에서 계속 사주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오스도 똑같이 상승세가 가장 먼저 나왔던 그 알트코인인데, 이 코인도 바닥에서 급격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위쪽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좋은 그 가격 흐름,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 트렌드는 완전히 바뀐 축에서 계속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의 반면에 계속 횡보세를 보이고 있죠. 아까 알트코인 시즌이 나왔을 때 과거의 패턴하고 비슷한 패턴이죠. 계속 가격이 위로도 안 올라가고 아래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횡보를 보이는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벡트 출시일이 3일 남았다고 하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이 비트코인 큰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벡트가 출시가 되면 뭔가 급격하게 달라지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그 소문난 잔치에 이제 먹을 게 없다고 하기도 하니까요. 뭐 이게 벡트가 출시가 됐다고 해서 급격하게 막 비트코인이 정말 움직일까 하는 의문도 들긴 하는데, 우선은 월스트리트 소재 투자 리서치 업체 펀드스트레스의 창업자일 겸 애널리스트인 톰 리가 비트코인의 그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계약 출시 3일을 앞둔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곧 기관 거래 플랫폼인 벡트의 출범으로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업계에서는 이런 그 신뢰가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딱히 믿을 만한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이제 거래소로서는 없었어요. 대부분은 이제 신생 기업들이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를 신뢰하기가 쉽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이제 벡트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ICE라는 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기관 진입이 본격화될 가능성들을 점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제 상승을 촉진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그대로 현실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며칠 남지 않은 비트코인 벡트 출시일인데, 벡트가 출시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과연 여기에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지 아니면 하락할지, 이거는 정말 몰라요. 정말 단기적으로 가격은 절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측하고 움직이는 거는 좀 자제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재미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페이스북 CEO를 만났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날이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굉장히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CEO나 이제 페이스북 자체를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었고, 최근 이제 페이스북이 공개한 암호화폐 리브라 프로젝트를 두고서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기반이 약하고 신뢰성이 거의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마크 저커버그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올렸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지금 마크 저커버그는 워싱턴 DC에서 의원들을 만나고 그들의 우려를 듣고 미래의 인터넷 규제에 대해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좋고 격신적인 건설적인 만남을 가졌다라고 밝혔는데, 둘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언급한 건 나이스 미팅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이제 좋은 만남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인사치레적인 것인지 진짜인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페이스북의 이제 마크 저커버그 굉장히 지금 이 리브라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미국의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리브라에 대한 거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이 사진 한 장에 나와 있죠. 실제로 마크 저커버그가 이렇게 이제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형태들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근데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1대1로 대화를 하고 싶을 정도로 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밀고 싶은 거죠. 아니면 페이스북이 굳이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설득할 다른 주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도.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이 사활을 걸고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닌가 좀 추측이 들고요. 이 정도로 이제 CEO가 밀어붙인다면 이 프로젝트는 실현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죠. 마크 저커버그가 지금 맘 먹고 지금 이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은 많이 이제 좀 전환의 계기가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분명히 무언가 줄 것 같아요. 트럼프에게 무언가 좋은 것들, 정말 트럼프에게 이득이 될 만한 것들을 뭔가 제시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두 당사자들이 알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 리브라의 승인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제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수치로 보는 이더리움 그 어느 때보다 낙관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에 대한 이슈들,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낙관적이고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결국엔 또 호재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좋은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더리움은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펀더멘털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뉴스 BTC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블록체인 업계 리더인 컨센시스
최신 보고서에서 언급한 다양한 수치를 감안하면 이더리움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낙관적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더리움의 생태계가 8,930개가 넘는 라이브 메인넷 노드, 그리고 7,500만 배가 넘는 고유 주소, 뭐 이런 해시레이트도 이제 100 해시레이트가 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있고, 실제 이더리움의 뎁수가 2,597개, 1위 사용자는 약 17,000명. 굉장히 수치적으로 봤을 때에는 가장 이제 활성화된 뎁 중에 하나이고요. 이더리움의 확장성, 이게 이제 지금의 문제인데, 확장성도 지금 이더리움 2.0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더리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조셈 루빈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2.0 전환을 위한 4단계 중에 0단계에 와 있다. 확장성 구축 단계인 2단계 진입 후 확장성이 최대 100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실현하는데 18개월에서 24개월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의 개발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이고, 구축이 완료가 되고 2단계쯤 오면 최대 1000배, 그러니까 확장성이 최대 1000배까지 확장이 된다 라고 아주 과감한 전망을 내놓고 있죠. 조셀 루비는 이제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더리움의 내부 사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2.0인데 실현이 멀지 않았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SEC 위원장, 비트코인 그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상장 전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CNBC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하는데요. 소위 메이저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불리우는 거래소라고 해서 더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비트코인 거래는 주요 전통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전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며, 규제 여건이 완비될 때까지 투자자들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이지가 않죠. 대부분 이제 뭐 규제가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할 것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별로 좋은 뉴스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건 우리가 이거예요. 주요 전통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전제가 뭐예요? 비트코인은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 같은 주요 전통 거래소에 상장이 되기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엔 상장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는 상장되기 전에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규제만 보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전통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겠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SEC 위원장이 이걸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규제를 하긴 할 건데, 분명히 이 전통 거래소에도 이 비트코인이 상장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고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겁니다. 이 자체적으로도. 그러니까 전통 우리가 증권거래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결국엔 비트코인은 상장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서는 중요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 SEC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증권거래소나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 같은 그런 곳에서 거래가 직접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서는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ETF 승인 뭐 확률이 어떠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뭐 ETF 승인은 결국엔 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가면. 아니, 증권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건데 그 비트코인이, 그런데 ETF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걸 이제 언제 상장을 하고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결국엔 상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페이스북 리브라 증권 여부도 논의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으로만 살펴보고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증권거래 청문회를 열어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 이 논의의 장이 계속 있다라는 거는 저는 되게 좋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마. 그리고 이 얘기도 꺼내지 마.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야기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무언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아까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와 트럼프가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언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내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문화가 형성이 잘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청문회를 하든 뭘 하든 직접적으로 그 당사자를 불러놓고 서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 반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토론을 해보자. 이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의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만나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말 그런 부분에서 참 왜 이제 선진국이구나를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이게 뭐 찬반 논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논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토론하는 그런 문화들이 필요하고, 서로 반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반박도 해보고 그 이유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내용들은 지금 충분히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하루빨리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